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충남에 위치한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크게 늘면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연봉은 계속 올라 평균 8, 9천만 원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이 늘고 있는 공기업의 기관장이 1억이 넘는 성과금도 챙겼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2,908억 원, 2016년 918억 원에 비해 1,990억 원, 217%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폐공사 상임기관장 성과급은 1억 1,693만 원, 직원 평균 연봉도 2019년 8,228만 원에서 지난해엔 8,690만 원으로 6.6% 올랐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기관장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직원들은 연봉 인상을 두둑히 챙긴 겁니다. 방망 경영에 따라서 외부 차입이 늘어서가 아니라 차세대 여권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와 은행권 제조를 위한 인쇄기기 투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빚이 18조 88억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4조 2,647억 원, 31%나 증가했고 국가철도공단 역시 부채만 20조 3,311억 원으로 5,595억 원이 늘었으며 가스기술공사 역시 부채 1,241억 원으로 181%,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36개 공기업의 순이익은 2016년 9조 원에서 지난해 6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임금 상승 등 인건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발전사 직원의 평균 임금은 서부발전 9,200만 원, 중부발전 9천만 원, 한전도 8,600만 원이 넘습니다. 36개 공기업의 직원 평균 보수는 2016년 7,838만 원에서 계속 오르면서 지난해엔 8,15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지난해엔 2억 1,512만 원, 여기에 성과급까지 빚더미 속에서도 연봉 잔치를 벌인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만 100조에 이르고 있지만 철밥통인 직원들에겐 예외입니다. 업무 강도나 경영평가와 상관없이 연공서열식 공기업 임금 구조상 인건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기업들이 수익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그런 구조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을 개편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선 공기업의 임금 구조 개편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 중심의 국정감사 관행은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3주 동안 열리는 국감 기간 동안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감 일정은 고작 4일에 불과한데요. 국회 세종시대를 맞아서 지금부터라도 여의도 국회 중심의 국정감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 국회에서 대전과 충남북 교육청과 합동 감사를 받는 세종시 교육청. 가까운 거리에 정부 세종청사를 놔두고 감사를 서울에서 받게 되면서 감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행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져가서 입증검사 또 행정 지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요.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20년 만에 국회 세종시대가 열렸지만 서울 여의도 중심의 국정감사는 올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상임위별 국감 계획을 보면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과기정통위 등 대부분 상임 국정감사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반면 10개의 상임위별 회의실까지 마련돼 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감 일정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 등 고작 4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부 세종청사의 국감 개최 일수를 봐도 5일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세종시민단체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만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감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여의도 중심의 국감 관행을 바꾸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개막된 만큼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의 활동을 영상회의 등을 확대를 해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국회 중심의 국정감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공무원들이 국감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가 보도한 천안 수십면 장산리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주민들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건강 영향평가 중간 결과를 부실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두 곳의 화학공장에서 과거 사용했던 화학물질 등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건강 영향조사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의문점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산리 주민들은 마을 주민 37명 가운데 12명이 암 투병 중으로 최근 4명이 사망했다며 인근에 있는 두 곳의 공장 유해물질 조사를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대전시 인구가 8월에 비해 379명 늘어난 145만 5,058명으로 집계되면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해 5월 신축 아파트 입주로 265명 증가한 것을 끝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전시는 일시적인 인구 증가 현상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근 지역 대학 재학생들에게 주소 이전을 할 경우 대전시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여러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여 물량은 역대 최고치에 달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팔아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준다는 이른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전국 평균 10% 이상, 대전은 12% 넘게 올랐습니다. 그것도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시장 왜곡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대로 호가가 높아도 그냥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꼭지 아닌가 싶으면서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올해 8월 말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적으로 17.8% 줄었고 대전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신규 공급이 적었고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이 주 원인인데 같은 기간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적으로 5만 8천여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이 14%에 이르고 전국 평균치와 대전은 6%를 넘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서울 2.8배, 대전은 2.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집을 팔기엔 양도세 부담이, 그렇다고 갖고 있기엔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여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해져서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주택을 이제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아직 기대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하는 거죠. 양도세 중과 이후 증여 바람과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진 분양시장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 속에 집값이 오르는 시장 왜곡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 유성에서 고등학교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친구 사이인 고교생 4명이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 지역 고교 확진자는 누적 19명으로 늘었고 대전시 전체로는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교회 관련 집단 발생을 포함해 17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충남에서는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7분쯤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의 한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80여 제곱미터와 보관돼 있던 차량 9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9,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았다는 공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농사는 풍년을 맞은 데다 벼수매도 이제 막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즘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부와 농협의 수매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쌀값 보장을 위해 아예 남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황금 들녘에서 가을 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물난리도 태풍도 없던 올해 쌀농사는 풍년. 전국적으로 30만 톤가량 생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산지 쌀값이 급락했는데 이런 하락세가 이제 막 시작된 추곡 수매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이맘때 20kg에 5만 2천 원에서 5, 6월까지만 해도 비슷했지만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4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내려면 안 되죠.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굳이 벽값 쌀값만 내린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10월에서 12월 사이 평균가로 결정되는 만큼 농민들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40kg 매입가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매년 꾸준히 오름세였지만 올해는 7만 원 유지가 걱정입니다. 특히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공급은 과잉이라 수급 균형이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입가 하락이 예상되자 농민들은 물론 농협, 지자체까지 나서서 과잉 물량인 28만 톤을 시장에서 아예 격리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정부에서 격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어느 정도 여기 쌀값이 지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쌀값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산림 임업인들의 수건으로 소규모 임업인들이 매년 면적에 비례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임업 직접 지불제가 시행되면 임업인 2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임가소득이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고령화되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수산 경영 이양 직불금을 신청받고 있지만 어업인의 실제 소득이나 현실을 간과한 채 만든 탁상 행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시작한 수산 경영 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단 한 명에 그쳤고 지불한 금액도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산 경영 이양 직불제는 만 65에서 74세 어업인이 어촌 개원 자격을 만 55세 미만에게 이양하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60대 어업인의 평균 소득이 6천만 원에 육박하고 은퇴 준비 연령도 80세 이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세종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세종남부경찰서 개소식이 오늘 세종시 보람동에서 열렸습니다. 세종 남부서는 경찰관 260여 명 규모로 광역시급 경찰서인 1급서로 지정돼 정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17개 동과 금남, 장군, 연기면의 치안을 맡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